강신의 수다입니다. 테마록 녹음해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1일에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성인용 극장 애니메이션 정말 오랜만에 만들어졌고요. 1993년부터 발간된 소설 퇴마록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퇴마록이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주인공들이 만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았다고 합니다. 분량은 85분이고 12세 관람가입니다. 감독님이 김동철 씨인데 장편으로는 이번이 데뷔이시고요.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이제 로커스라는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작가 이우혁 씨의 퇴마록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용도 씨의 다른 판타지 작품들도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로커스. 여하튼 이번 영화는 이우혁 씨의 1993년 작품 퇴마록을 영화화한 것이고요. 금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좀 짧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재밌게 봤고요. 정말 몰입해서 봤습니다. 약간 울컥한 지점도 있었고 한국이 드디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구나 라는 심정으로 울컥한 게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감정선에 따라서 울컥했던 지점도 있었고요. 물론 또 그런 생각도 있긴 했죠.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런 기념비적인 애니메이션 작품이 나왔구나. 손익분기점이 100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32만 정도 들고 있습니다. 스크린 숫자는 최대 935개까지 달렸었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소소하게 계속해서 장기 상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이 영화 손익분기점 꼭 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한국 웹툰도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죠. 근데 실사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CG가 그 자본이나 기술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문제죠.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CG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묘사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낫지 않을까? 곧 개봉한다고 알려진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것도 웹소설이 있고 또 웹툰이 있고 그렇죠. 실사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왔으면 했는데 여하튼 퇴마록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충분히 화면에 어색하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갔고, 또 이 영화가 성공해야지 이후의 후속작이라든가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다시 추락하느냐 아니면 요걸 발판을 해서 비상하느냐, 그런 지금 분기점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 방식의 셀 느낌의 그런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3D는 뭔가 둔탁하고 잘 몰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3D긴 3D인데 이제 만화풍 3D, 약간 카툰 형식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의 3D를 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3D 저항감이 좀 덜 하긴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캐릭터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었고, 또 영화 속에서 감정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 묘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 영화는 퇴마록에서 4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각각의 인물들이 또 종교적으로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자신들이 활용하는 힘도 다르고,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4명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영역이 다른데 한 세계, 그 퇴마록의 세계관 안에서 융합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한쪽의 신이 다른 쪽에서 나오는 악귀를 물리친다던가 어떤 신앙의 경계가, 종교의 경계가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게 영화 속에서도 박신부하고 또 어떤 악마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승희가 어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종교의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승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힘이 그 악마를 물리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 굉장히 좀 흥미롭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설 퇴마록의 매력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르고요. 물론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수적인 개신교인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맞지 않고 그런 것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간섭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거 단순히 초능력물이 아니잖아요.
초능력은 그 힘에 집중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오컬트란 말이죠. 자신만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어떤 종교, 신앙 이것들이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차후에 나올 후속작들에서 그런 것들이 겉핥기식이라도 좀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액션이 초반부터 아주 크게 터집니다. 근데 액션 연출이 글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정제된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액션에 있어서 너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 그런데 일단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액션 영화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죠. 액션 구성을 잘 못 짜놓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카메라를 막 흔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게 일단 없으니까 화면이 깨끗하게 잘 보이고 액션 동작이라든가 액션의 화면 구도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랄까요. 너무 정돈된 느낌? 그래서 클라이막스에서도 뭔가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들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막 장풍 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역동성이 좀 부족한 느낌? 하지만 액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컬트 느낌뿐만이 아니라 액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감이 살짝 좀 위험할 타이밍에 이제 다른 요소들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막아주긴 합니다. 그 경계가 좀 위태위태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몇 초만 더 갔으면 좀 지루할 법한 타이밍인데 거기서 다른 영화적 요소들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액션과 액션 사이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봤고 오히려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 이게 애니메이션의 장점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영화적인 연출도 좀 보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화면과 화면이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카메라가 담는 구도가 영화답게 보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성인용 극장 애니메이션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만화 속 캐릭터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실사 영화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또 카메라 연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하튼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회상신이 좀 나오고 또 다양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지만 되도록 가급적 영화적 연출로 그 화면들을 이어주려고 했다.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속에서 이제 산이 나오잖아요. 산 속에 있는 밀교죠. 거기 가기 때문에 해동 밀교. 거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니까 거기로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나라 산 같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점도 한국 진짜 편의점이 나온다던가 이런 한국적인 배경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외로 한국 산의 느낌 잘 사는 영화가 없거든요. 정말 의외로 없습니다. 실사 영화에서도.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한국의 느낌이 좀 많이 살아있다. 특히 이 산을 배경으로 찍었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울컥했던 점은 이 영화가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을 던져서 타인을 구하려고 하고 또는 타인을 구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면서 그 마음에서 그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그런 감정선이 좀 있거든요. 인물들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좋았고요. 특히 이제 현암 같은 경우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고치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의 도력을 다 쓴 그런 도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또 겪으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동기가 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워낙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그렸으면은 아마 충분히 좀 세밀하게 복수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바뀌는 변화의 과정이 나왔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좀 아쉬운 지점이긴 했지만 여하튼 이 현암 같은 경우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될 때에 자신의 팔에서 힘이 더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연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해동밀교의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도 결국은 준우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감정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면에 흐르는 비판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이 안에 아들 서사가 들어가죠.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 정말 그 캐릭터의 아들이었으면은 그 이전의 행동이 조금 더
감정이 치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너무 뜬금없이 좀 편의주의적으로 갑자기 아버지 서사로 가면서 심파 요소를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아들 서사 이외에 다른 서사적 깊이라든가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제가 앞서 뭐 희생과 헌신의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거기서 제가 울컥했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좀 오버한 걸 수도 있고요. 영화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릭터의 변화의 과정이 세밀하게 나온다거나 어떤 주제의식이 좀 극명하게 나타난다거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들 서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너무 뜬금없이 나오고 그것을 위한 캐릭터 감정 설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나친 회상신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테마록은 4명이 주된 인물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3명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주요하게. 물론 승희도 나온다고 앞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쿠키 영상으로도 나오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집중해서 보이지 못하고 이 3명을 다 캐릭터의 감정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다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화면으로 이런 회상씬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테마록 소설의 유명세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소설을 한 1권, 2권 봤나? 보다가 때려쳤거든요. 그 당시 제 취향에 맞지 않아서. 저는 하얀 눈앞의 강이나 뭐 좀 약간 그런 중세풍의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 4명까지는 아는데 각각이 어떤 사연이 있고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을 회상신으로 하나하나 좀 풀어주니까 오히려 저는 좋았습니다. 그것들이 없이 그냥 흘러갔다면 더 뜬금없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만약 한 명 한 명 다룬 뭐 마블 영화처럼 각각의 솔로 영화가 나왔다면은 이런 회상씬이 물론 등장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이 영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 캐릭터들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회상씬은 좀 불가피했고, 저처럼 테마록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이런 회상씬을 좀 자제하고 이런 회상씬이 많이 나온 작품을 좀 비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꼭 보시기 바라고요. 총평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달리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영화 꼭 보시기 바라고, 액션 영화로 봐도 되고 오컬트 영화로 봐도 되고 약간의 호러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섭진 않지만 그 호러 요소를 기대하면서 보셔도 되고, 혹은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한 그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세계관, 이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살아야 돼요. 우리도 역량이 있거든요. 돈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찍지 못했지만 이 영화를 시작으로 여러 한국의 정말 고전 판타지 소설들이 차례차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죠. 저는 그런 시각이 오히려 하찮다고 느껴지는데, 아니 대중문화에 무슨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가 어디 있어요? 작품은 작품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 작품만의 매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개인마다 장르별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우습게 보고 아주 가당치 않게 보는 그런 시선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난 애니메이션이 싫어, 이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멜로 장르가 싫으신 분들도 있고 액션 장르가 싫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작품 자체를 폄하하지는 않잖아요. 실사 액션 영화 혹은 실사 멜로 영화.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유독 그러한 취급을 많이 당합니다. 이 영화 꼭 보시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지금 유튜브, 팟빵, 쥐약,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플로에는 더 이상 서비스 되지 않나요?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플로 측에서. 유튜브로 많이 구독하셔서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옛날 방송편들도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네, 요즘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다 보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여름 성수기도 아닌데 아주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계속 개봉합니다. 여러분, 지금 3월인데 뭐 눈도 오고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영화 방송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